야, 이 냄새나는 늙은이가 미쳤나? 감히 내 몸에 걸레빤 물을 튀겨? 성형외과 원장 사모님의 앙칼진 목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때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제 발밑에 놓인 물동이를 걷어찼습니다. 검은 구정물이 사방으로 튀어 제 낡은 바지를 적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모님이 먼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셔서. 어디서 말대꾸야? 너 당장 해고야! 관리소장 불러! 이 할망구 당장 내쫓으라고 해! 그녀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제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걸레 자루를 꽉 쥐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자기가 함부로 대하는 이 초라한 청소부가 자신이 새 들어 사는 200억짜리 빌딩의 진짜 주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 올해 7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박씨 할머니 혹은 청소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제 직장은 강남 논현동 대로변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짜리 메디컬 빌딩입니다. 매일 새벽 5시, 저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빌딩 후문으로 출근합니다. 허리에는 다 늘어난 고무줄 바지를 입고 머리에는 색바랜 수건을 두르고 발에는 5,000원짜리 털신을 신습니다. 누가 봐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초라한 독거노인의 행색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빌딩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제 이름 석자 박말순이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저는 이 빌딩의 주인입니다. 시세로 따지면 30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남기고 간 유산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닙니다. 4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호떡 장사, 식당 설거지, 파출부까지 안 해본 일 없이 악착같이 모아서 산 제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럼 왜 편하게 사모님 소리 듣지 않고 사서 고생을 하냐고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혼자 넓은 집에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삼아 내 건물 청소를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쏠쏠한 재미가 있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을 내 손으로 닦으며 관리하는 보람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청소부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정장 속에 감춰진 인성, 지위 고하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 제가 빗자루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자신들의 민낯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자 내 건물을 지키는 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제 빌딩은 공실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위치도 좋지만 건물주인, 제가 워낙 관리를 철저히 하기 때문입니다. 1층 약국, 2층 내과, 3층 치과 다들 10년 넘게 저와 인연을 맺어온 점잖은 원장님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은 제가 건물주인 줄 모릅니다. 그냥 성실한 청소 할머니라고만 알고 있지요. 문제는 지난달 4층과 5층에 새로 들어온 성형외과였습니다. 젊은 원장이 인테리어를 어찌나 요란하게 하는지 공사 기간 내내 소음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할머니, 먼지 날리잖아요. 물 좀 뿌려요. 공사 현장을 기웃거리면 인부들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하고 묵묵히 물을 뿌렸습니다. 세입자가 장사 잘해서 월세만 꼬박꼬박 내면 그만이지 굳이 제 정체를 밝혀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원식을 하던 날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화환이 수십 개 들어오는데 성형외과 원장의 부인이라는 여자가 입구에서 화환 배달원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눈을 어디다 달고 다녀요? 이 비싼 대리석 바닥 긁히면 아저씨가 물어낼 거예요? 무식한 양반들이 조심성이 없어 진짜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원피스를 입고 손가락마다 보석 반지를 낀 40대 여자였습니다. 배달원이 연신 굽신거리며 사과하는데도 그녀는 분이 안 풀리는지 화환 리본을 쥐어뜯었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어이, 청소 아줌마. 여기 흙 떨어진 거 안 보여요? 빨리 와서 안 닦고 뭐해요? 그녀의 화살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예감했습니다. 이번 세입자는 아주 골치 아픈 물건이 들어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여자는 매일 병원으로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원장인 남편 감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모님 놀이에 심취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전 10시면 어김없이 벤츠를 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쓰레기가 남았습니다. 다 마신 커피컵, 과자 부스러기, 영수증 뭉치 쓰레기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녀는 보란 듯이 바닥에 툭 던지고 갔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왜 버려? 내 관리비에 청소비 다 포함된 거 아니야? 간호사들이 눈치를 보며 주우려고 하면 그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말렸습니다. 마치 청소부를 부리는 게 자신의 권리이자 특권인 양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 앞을 대걸레로 닦고 있는데 그녀가 한 손에 커피를 들고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을 든 채 또각또각 걸어왔습니다. 어머, 자기야 이번에 산 에르메스 가방 말이야. 전화 통화에 정신이 팔린 그녀는 제가 세워둔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보지 못하고 발로 찼습니다.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은 그녀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얼룩이 그녀의 흰색 구두에 몇 방울 튀었습니다. 악, 내 구두. 그녀는 전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세워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이봐요. 청소하는 걸 티를 내야지. 사람 다니는 길목에 이런 걸 두면 어떡해요. 일부러 그런 거죠? 나 골탕 먹이려고? 죄송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제가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죄송하면 다해요? 이거 200만 원짜리 구두예요. 할머니 월급 다 털어도 못 물어낸다고요. 아, 진짜 아침부터 기분 잡치네. 그녀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제 면전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커피 자국이 묻은 구두 굽으로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거 하자서라도 지워놔요. 안 그러면 관리실에 말해서 자를 거니까. 그녀는 맨발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표정은 경멸. 그 자체였습니다. 제 어깨에는 구두굽 자국과 함께 지워지지 않을 모멸감이 남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나이 먹고 어린 사람하고 싸워봤자 뭐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건물주라는 걸 밝히는 순간 이 쏠쏠한 세상 구경이 끝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걸레를 빨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5층 옥상 정원에 있는 화분에 물을 주려고 무거운 물통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수리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승객용을 타야 했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그 사모님과 성형외과 상담실장 그리고 손님으로 보이는 여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제가 타려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모님이 코를 막으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우, 냄새. 아줌마, 타지 마요. 냄새 나니까. 죄송합니다. 옥상에 물만 좀 주려고. 다음 거 타요. 손님들 계시는데. 눈치 없이 끼어들어. 격 떨어지게 진짜. 그녀는 닫힘. 버튼을 연타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녀가 상담실장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관리소장한테 전화해. 청소 아줌마 엘리베이터 못 타게 하라고.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빌딩 수준이 왜 이 모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멍하니 그 은색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이 빨아 입습니다. 그녀가 말한 냄새는 땀 냄새나 쉰내가 아니었습니다. 가난의 냄새, 노동이 냄새를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물통 속 물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300억짜리 내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니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4층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변기를 닫고 있는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힐 소리,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세면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걸레를 빨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화장을 고치고 쓴 기름종이와 면봉을 바닥에 휙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휴지통이 있는데도 말이죠. 저기 사모님 휴지통이 바로 옆에 있는데요. 저도 모르게 한마디가 나갔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닥 막 닦았는데 또 더러워지니까 청소하는 게 아줌마 일이잖아요. 내가 안 버리면 아줌마 할 일 없어지는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면 군말 말고 치워요. 주제 파악 좀 하고. 그녀는 핸드백에서 다 쓴 마스카라 통을 꺼내더니 제 발밑에 보란 듯이 던졌습니다. 툭 하고 플라스틱 통이 제 낡은 운동화 끝에 맞고 굴러갔습니다. 주워요. 월급값 해야지. 그녀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올리며 웃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갑질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저는 걸레 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다음 날 아침 1층 로비에서 터졌습니다. 제가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는데 그녀가 씩씩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쩔쩔매는 관리소장님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내 말 못 들었어요? 저 할망구 당장 자르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출근하던 다른 층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아니, 사모님.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라 갑자기 자를 명분이 없습니다. 관리소장님은 제 정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으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짓으로 가만히 계세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명분이 왜 없어? 내가 기분 나쁘다잖아. 내 구두에 커피 묻히고 화장실에서 나한테 눈을 부라렸다니까? 고객한테 대드는 청소부를 그냥 둬요? 나 이 건물 VIP 세입자예요. 내가 나가면 공실 생기는데 책임질 거예요? 그녀는 세입자의 권력을 무기 삼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야, 너 오늘부로 끝이야.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할 거야.
그녀는 제 청소도구 카트를 발로 뻥 찼습니다. 카트가 넘어지면서 물동이가 엎어지고 더러운 걸레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검은 물이 그녀의 하얀 스타킹에도 튀었습니다. 악! 이 미친 늙은이가 일부러 그랬지? 그녀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멱살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묵직했습니다. 난동을 피우던 그녀가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모님?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고는 고용주가 하는 거지.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세입자? 이게 진짜 노망이 났나? 내가 관리비 내서 너 월급 주는 거야. 내가 주인이나 다름없다고.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미쳤나 봐. 왜 저래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걸레를 천천히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 소장님. 네네. 여사님. 관리소장님이 군기든 이등병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관리소장의 태도에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오늘 날짜로 4층, 5층 성형외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보내세요. 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래요, 지금? 계약 해지? 아줌마가 뭔데 계약을 해지해라 말아야? 저는 쓰고 있던 두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땀에 젖은 백발을 쓸어넘기며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가 이 빌딩 주인이니까. 로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주인? 이 거지 같은 할망구가 건물주라고? 푸아하. 진짜 미쳤네. 연기력 하나는 끝내준다. 어디서 개수작이야? 그녀는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이 쓰레기 취급하던 청소부가 자신이 우러러봐야 할 건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테니까요. 김 소장, 등본 가져와. 제 말 한마디에 소장님이 관리실로 뛰어가더니 미리 준비해둔 서류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등기부 등본이었습니다. 소장님은 등본을 그녀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사모님, 확인해 보시죠. 소유주 성명 박말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38052요. 지금 사모님 앞에 계신 이분이 박말순 여사님이십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글자를 쫓아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진짜야? 그녀는 저와 서류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공포와 당혹감만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인가? 나야, 박말순. 지금 내용 증명 하나 작성해. 4층, 5층 성형외과 계약 조항 제5조 건물 내 질서 문란 및 관리인에 대한 폭언, 폭행 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조항대로 집행해. 위약금은 보증금에서 까고 이번 주 내로 방 빼라고 해.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니, 저기 여사님, 제가 몰라 뵙고. 오해가 오해? 무슨 오해?
저는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아니, 청소하시는 분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녀는 비굴하게 웃으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까 그랬지? 내 눈앞에 한 번만 더 띄면 신고한다고. 나도 똑같이 말해주지. 내 건물에서 당장 나가 안 나가면 명도 소송 걸고 강제 집행 들어갈 거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녀의 커피컵을 발로 툭 찼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했던 짓 그대로. 그리고 이거 치우고 가. 청소비는 월세에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저는 대걸레를 어깨에 메고 유유히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그녀의 울음 섞인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죗값은 이제부터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려는데 관리소장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성형외과 원장, 그러니까 그 사모님의 남편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관리실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사님, 어떻게 할까요? 돌려보낼까요? 아니요, 들여보내세요. 할 말은 해야죠. 저는 지하 1층에 있는 제 개인 휴게실로 그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땀을 뻘뻘 흘리며 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남 한복판에서 이만한 입지의 건물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이고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만 수억 원일 테니 계약해지는 그에게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박박 여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4층 성형외과 원장 최진철입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내는 아나무인인데 남편은 제법 예의를 차릴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제 초라한 행색을 보고는 잠시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앉으시오. 무슨 일로 오셨소? 저 오늘 집사람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집사람이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르고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실수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인성 문제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벌레 취급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밥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게 실수입니까? 그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제 말에 원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청소부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는데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폐부를 찌르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여사님, 제가 잘 교육하겠습니다. 제발 계약 해지 통보만은 철회해 주십시오. 저희 대출금도 많이 남았고 여기서 쫓겨나면 길바닥에 나앉습니다. 그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원장님, 병원은 사람의 몸만 고치는 곳이 아니라 마음도 고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원장님 부인 되시는 분은 사람의 마음에 칼질을 하더군요. 그런 사람이 안주인 노릇하는 병원에 어떤 환자가 마음 놓고 몸을 맡기겠습니까? 나는 내 건물에 그런 가게가 있는 거 용납 못합니다. 이번 주까지 방 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장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했더니 로비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딴판이었습니다. 화려한 명품 원피스 대신 수수한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는 와락 달려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그녀는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 이 병원 차리느라 10년 넘게 고생했어요. 저 때문에 남편 인생 망칠 수는 없어요. 시키시는 거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그녀의 눈물 연기는 제법 그럴듯했습니다. 만약 제가 어제 그 표독스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고개 숙인 그녀의 눈빛 속에 숨겨진 도끼를 이 늙은이 두고 보자라고 말하는 듯한 그 살기를 말입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했습니까?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며 대답했습니다. 네, 네, 뭐든지요.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고 구두를 닦으라면 닦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회를 드리지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제 말에 그녀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와 똑같이 일하세요. 새벽 5시에 나와서 화장실 청소하고 계단 닦고 쓰레기 분리수거 하세요. 만약 일주일 동안 제가 인정할 만큼 성실하게 일한다면 계약 해지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네. 저보고 청소를 하라고요? 왜요? 못하겠습니까? 뭐든지 다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할게요. 하겠습니다. 그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일주일만 버티자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그녀에게는 지옥보다 더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기막힌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새벽 5시에 억지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고 화장실 변기를 닦으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구역질을 해댔습니다. 냄새나. 진짜 못해 먹겠네.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하다가 제가 고개만 돌리면 대걸레를 집어 던지고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이깟 청소나 하려고 그 비싼 돈 들여 시집 온 줄 알아? 두고 봐. 일주일만 지나면 이 빌딩 내가 다 사버릴 거야. 그녀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쇼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복도를 닦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서 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1층 약국 약사님이 분리수거장에 왔다가 그녀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걸 목격했습니다. 저기요, 담배는 재터리에 버리셔야죠. 약사님이 점잖게 한마디 하자 청소하다 말고 성질이 폭발한 그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해요. 내가 지금 청소한다고 우습게 보여요? 나 성형외과 원장 사모예요. 약사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그녀는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약사님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터진 봉투에서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광경을 제가 2층 계단에서 고스란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제 목소리에 그녀가 흠칫 놀라 위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여사님, 그게 아니라 이 약사가 먼저 저를 무시하잖아요. 제가 청소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깔보잖아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자기가 했던 짓은 생각 안 하고 남이 자기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어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탈락입니다. 네. 탈락이라뇨? 저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손톱 다 깨지고
무릎 멍든 거 안 보여요? 청소는 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모님은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고 있어요. 약속한 일주일은 필요 없겠네요. 당장 나가세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그녀가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안 돼요. 여사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면 이혼당해요. 그녀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뒤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성형외과 사모가 청소부 할머니에게 갑질하다가 알고 보니 그 할머니가 건물주여서 쫓겨나게 생겼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강남 바닥에 퍼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남 갑질녀 참교육 후기라는 제목으로 당시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목격담을 올린 것입니다. 댓글에는 그녀를 비난하는 글이 수천 개가 달렸습니다. 와, 인성 쓰레기네. 저런 병원 절대 안 간다. 할머니 멋지시다. 건물주의 품격 남편은 무슨 죄냐. 마누라 잘못 만나서 병원 말아먹네 소문이 퍼지자 병원 예약 취소가 줄을 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갑질 병원장 내서 수술받기 싫다며 발길을 끊었습니다.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병원은 파리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원장은 매일 저를 찾아와 빌었지만 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법적인 절차는 진행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심 없는 사과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 결국 그들은 짐을 쌌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병원 앞에 섰습니다. 화려하게 들어왔던 고가의 의료 장비들이 하나둘씩 트럭에 실려 나갔습니다. 저는 5층 옥상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 문이 열리고 그 사모님이 올라왔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밌으세요? 남의 인생 망쳐놓고 구경하니까 재밌냐고요. 그녀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성은커녕 여전히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망친 건 내가 아닙니다. 사모님 자신이지요. 웃기지 마. 돈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그거 갑질 아니에요? 당신도 나랑 똑같은 인간이야. 아니, 더 악질이야. 청소부인 척 사람들 속이고 염탐이나 하고 변태 아니야? 그녀는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속인 적 없습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이지요. 청소부가 건물 주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습니까? 사모님 눈에는 사람 뒤에 붙은 배경만 보이고 사람 그 자체는 안 보이나 보군요. 시끄러워. 두고 봐. 내가 이대로 안 끝내 언론에 다 제보할 거야. 건물주가 세입자 쫓아내려고 함정 팠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진실은 덮을 수 없고 쓰레기는 결국 치워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평생 청소를 하면서 배운 진리입니다. 저는 대걸레를 들어 바닥을 쓱쓱 밀었습니다. 그녀가 서 있는 자리까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녀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발을 구르더니 결국 악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병원이 나간 자리는 휑했습니다. 화려했던 인테리어가 뜯겨나가고 시멘트 벽이 드러난 공간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저는 텅 빈 4층과 5층을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뒹구는 못자국, 찢어진 벽지. 그것이 그들의 욕심이 남긴 상처 같았습니다. 저는 묵묵히 쓸고 닦았습니다. 나쁜 기운아 물러가라. 좋은 기운아 들어와라. 마음속으로 빌면서 정성껏 닦았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올라오셨습니다. 여사님,
고생하십니다. 부동산에서 연락 왔는데 벌써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답니다. 워낙 자리가 좋아서요. 어떤 업종으로 받을까요?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월세는 제일 많이 쳐주는데. 아니요, 돈 많이 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는 좀 따뜻한 곳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사람 냄새 나는 곳으로요. 사람 냄새요?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돈보다는 사람이 우선인 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건물주가 되기 전 가난하고 힘들 때 저를 도와줬던 수많은 이웃들, 그들이 편하게 오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뒤 소장님이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마땅한 세입자가 없어서 고민인데 한 군데 연락 온 곳이 있긴 합니다만 어디입니까? 재활의학과인데 원장님이 젊고 성실해 보이긴 하는데 가진 돈이 별로 없나 봅니다. 보증금을 좀 낮춰달라고 사정을 하네요. 월세도 제때 낼 수 있을지 모르겠고. 소장님은 탐탁지 않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왠지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돈 없는 의사가 강남 한복판에 병원을 내겠다고 덤비다니. 제가 한번 만나보죠. 다음 날 젊은 의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었을까. 양복 소매가 달아있고 구두도 낡은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민호라고 합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제가 청소부 차림으로 앉아 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봉사 진료를 오래 다니다 보니 모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실력은 자신 있습니다. 꼭 이 건물에서 병원을 하고 싶습니다. 왜 하필 여깁니까? 저렴한 동네도 많은데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가 넓어서 휠체어 환자분들이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건물이 참 깨끗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정성껏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울렸습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라 그 위에 스민 제 땀방울을 봐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좋아요. 계약합시다. 네. 저 보증금 문제는 보증금은 있는 만큼만 내세요. 대신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건물 청소부들, 경비원들 아프면 공짜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동네 노인분들 무료 진료도 해주고요. 할 수 있겠습니까? 젊은 의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꿈이 그런 병원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전 세입자였던 사모님의 차갑고 끈적하던 손과는 달랐습니다. 거칠지만 진심이 담긴 손.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웃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이 원장님. 새 병원이 들어오고 건물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더 이상 향수 냄새가 아닌 구수한 파스 냄새가 났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할머니, 허리가 굽은 할아버지들이 지팡이를 짚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 원장님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동네 어르신 무료 진료의 날로 정하고 정성껏 침을 놓고 물리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저도 어깨가 결려서 한번 가봤는데 어찌나 친절하게 봐주는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할머니,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러다 골병 드세요. 제가 자주 주물러 드릴게요. 그는 제가 건물주인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할머니라고 부르며 살갑게 대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예우하는 그만의 방식이라는 걸 알기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4층 복도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실수로 소변 주머니를 터뜨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닥이 오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보호자는 울상을 찧었습니다. 그때 이 원장님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를 부르는 대신 자신이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닦으면 되죠. 어머니, 놀라지 마세요. 옷 안 버리셨어요?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더러운 오물을 맨손으로 치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사람이 진짜 의사고 진짜 주인이구나. 어느 날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제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미국에서 사업한다고 나갔다가 소식이 끊겼던 녀석입니다. 초췌한 몰골로 들어온 아들은 현관에서부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사업 망했어요. 면목이 없어서 연락도 못 드렸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자식이 망해서 돌아왔는데 탓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잘 왔다. 밥은 먹었냐? 아들은 밥상머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제 리어카를 대신 끌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쉬세요. 제가 할게요. 건물 관리도 제가 배우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양복을 벗어 던지고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저와 함께 빌딩으로 출근했습니다. 화장실 청소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구역질을 하고 힘들어하더니 이 원장님이 격려해주고 도와주자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김 형님, 여기 곰팡이는 락스를 뿌려야 해요. 아, 그렇군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원장님과 제 아들은 형 동생하며 잘 어울렸습니다. 두 젊은이가 땀 흘려 건물을 가꾸는 모습을 보며 저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1년 뒤 저는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청소부 일도 건물주로서의 관리 업무도 모두 아들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성실하게 바닥부터 배웠기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일날 빌딩 옥상 정원에서 조촐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약국 약사님, 내과 원장님, 치과 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 원장님과 아들까지 세입자 식구들이 모두 모여 제 생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박 여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저희가 맘 편하게 장사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들이 건네는 꽃다발과 선물 속에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건물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 되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옥상 난간에 기대어 강남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속에서 제 건물이 가장 따뜻하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살지 않았다면 절대 얻지 못했을 소중한 인연들이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저는 여전히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빗자루를 들고 집 앞마당을 씁니다. 사각 빗자루가 땅을 스치는 소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합니다. 어머니, 또 나오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아들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옵니다. 됐다. 나는 이게 운동이다. 너나 늦지 않게 가라. 오늘 5층 복도 왁스 칠한다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네,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아들이 씩씩하게 대문을 나섭니다. 그 뒷모습에서 젊은 날의 제 모습이 보입니다. 치열했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갑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제 이름은 박말순, 강남의 건물주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청소부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다가 큰 코 다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는 가끔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속아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놓치곤 합니다.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고귀한 땀방울을, 투박한 손길 속에 담긴 따뜻한 마음을 말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눈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분이 변장하고 나온 회장님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시선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통쾌하고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